안녕하세요. 저는 시네이슈비 이화정 기자입니다. 영화라고 해야겠죠? 영화 잘 보셨어요? 네. 아마 혹시 넷플릭스에서 먼저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시간은 이렇게 TV나 IPTV에서 보는 그런 이제 컨텐츠들을 부천영화제에서 스크린으로, 큰 스크린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기획전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게 됐는데요. 페르소나가 그 작품으로 선정이 됐고, 오늘은 영화 제작하신 윤종신 제작자님, 그리고 또 영화를 연출하신 임필성 감독님, 정고은 감독님, 김종관 감독님 모시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작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극장이 워낙 커서 박수 소리가 에코처럼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데, 먼저 이렇게 빈자리 없이 이렇게 페르소나, 이미 공개된 페르소나를 다시 보러 와주신 고마우신 관객님들께 인사부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페르소나 첫 번째 시리즈의 처음 소개를, 기획을 맡은 윤종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 번째 에피소드 키스 가제를 연출한 정고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밤을 걷다 연출한 김종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썩지 않게 아주 오래 연출한 임필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같이 나오진 않았는데 제 영화에서 그 지수 역을 했던 배소영 배우가 오늘 와줘가지고 네, 어디 지금 네네 한번 일어나서 인사 네. 드리는 네. 네, 사실 눈에 확 띄네요. 역시 배우분. 오늘 이렇게 좀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신데 이경미 감독님이 또 자리에 안 계세요. 임필성 감독님께서 해주시면. 네, 반장으로서 말을 하자면 최연장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경미 감독 지금 넷플릭스에서 그 보건교사 아는 형이라는 드라마를 지금 열촬 중이에요. 열심히 촬영 중이시죠? 네. 그래서 네, 오늘 이 고맙습니다.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셔서 굉장히 미안하고 또 아쉬운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네. 일단 먼저 기획자 이렇게 부르나요? 굉장히 그 다른 모습을 면모를 이번 작품으로 보여주신 것 같은데 아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좀 약간 웃으셨어요. 어색하신가요? 이 타이틀이? 아니, 사실은 그 처음에 이야기를 꺼내고 좀 추진하다가 사실은 실제 일은 이제 우리 박한수 프로듀서께서 거의 다 하셨고요. 저는 처음에 이 단편 영화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한 거 맞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이 한 2년 반, 한 3년 가까이 2년 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단편 영화들을 제가 워낙 좋아해서 감독님들의 작품들, 단편 영화들을 계속 챙겨보다가 분명히 저는 이게 상업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단편 영화 한 편이 오롯이 나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모았던 시도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월간 윤종신하고 단편 영화 12편하고 한번 12분의 감독님을 해보자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게 시작이 됐는데 그게 저 혼자 하기에는 좀 너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 일을 미스틱으로 이렇게 넘겼죠. 그래서 하다가 그 회의하는 도중에 조영철 대표, 박완수 프로듀서 세 사람이서 예전에 한 배우와 네 감독님, 세네 감독님이 모여서 한 배우를 가지고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그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로 시작했었고, 그거 저희 밀어붙이시죠 라고 밀어붙이시죠 한 게 이제 기획자가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독님들 이렇게 만나다가 우연히 우리 이지은 배우 얘기가 나왔는데 할까?
할까? 바쁜데.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관심을 보여서 사실 그게 입까지 온 거거든요. 네. 밀어붙이시기 전문이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와도 2년 반이라는 시간의 결과까지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아이디어도 죽었던 아이디어였는데 살려낸 것 같고 네. 좀 약간 윤종신이라는 기획자의 어떤 성격이 반영된 프로젝트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전에 기획될 때는 흔히 말하는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모바일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짧은 호흡의 컨텐츠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기획을 생각할 때는 이미 흐름이 호흡이 짧은 컨텐츠들에 굉장히 무게중심이 옮겨와 있을 때라서 근데 다 그 당시는 웹드라마 뭐 짧은 광고성의 드라마만 생각했지. 근데 저는 감독님들의 단편 영화들을 보면서 이 영화 감독님들이라는 창작자분들이 많이 깎여 나가지 않고 오롯이 본인 자체가 여실히 드러나는 게 단편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봤는데 충분히 재미있고 20분, 15 짧게는 5, 6분부터 20분까지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꼭 한번 단편 영화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밀어붙이게 된 거죠. 네. 아, 단편 영화를 평소에 좋아하시고 그런 관심이 반영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까 처음에 12명의 감독의 프로젝트를 생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머릿속에 12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경미 감독님 포함해서 4분한테 지금 이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셨고 시험대에 올리신 거잖아요. 어떻게 좀 초이스를 하셨나요, 먼저? 처음에 만났던 감독님 김종화 감독님이 계셨을 거죠. 계셨고 총대. 네, 임피서 감독님은 그 전체 관람가라는 JTBC 프로그램 통해서 네, 시청률은 아주 많이는 안 나왔지만 굉장히 네. 영화계에 파문을 일으켰죠, 이 작품이. 굉장히 시청층이 집약적이었죠. 네, 굉장히 코어한 분들을 JTBC가 모아주셔가지고 선배님 지금 녹화하는 게 아니고 말을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편집이 없습니다. 방송이 아니라. 거기서 임필서 감독님, 이경미 감독님 작품을 보고 또 확신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짧지만 임팩트 있게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두 분을 또 섭외했고 정공 감독님은 마지막에 소공료를 보고 저희가 특달같이 달려들어서 섭외를 해서 이렇게 네 분이 딱 픽스가 된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이 영화 만들기 전부터 4분 감독님을 만나 뵀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으셨고 흥분들도 있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 재미를 누구보다도 단편 연출의 재미를 묘미를 아시는 분들이 감독님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처음에 이 제안을 받으셨을 때는 어떤 걱정 내지는 이걸 통해서 어떤 또 재미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럼 뭐 반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네, 반장님부터.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장편 영화를 하면서 흥행에서 재미를 본 적이 전혀 없어가지고 뭐 단편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은 좀 많이 잘 된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이렇게 시작했는데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뭐 어떤 장편을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너무 지난하고 사실 보통 뭐 몇 년씩 걸리고 뭐 그런 과정들에 되게 지쳐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체 관람 때 이제 보금자리라는 장편도 재밌게 했었고 윤종신 선배랑 뮤직비디오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작업 자체가 지은 씨를 놓고 하는 거라서 그런 점들이 또 새로운 도전들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창작에 있어서 전혀 종신 선배라든지 미스틱 스토리 쪽에서 저희를 이렇게 북돋워 주셨지 어떤 간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정도로 간섭이 없는 그런 분들 때문에 되게 매력적인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무책임해서 매력적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뭐 단편 영화 작업을 비교적 많이 했고 굉장히 애정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 작업이라는 게 만드는 즐거움은 있어도 이게 항상 이렇게 보여지는 즐거움은 만든 즐거움보다는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근데 이 프로젝트의 매력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미안하지 않게 스태프들이랑 재미있게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큰 제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조심스럽게 이런 거를 해도 되나 이렇게 썼는데도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 없이 뭐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 되게 좋은 작업이었습니다. 네, 정건 감독님. 저는 사실 감독님들이 많이 추천해 주셔서 하게 된 것 같고, 사실 늘 제가 쓰고 싶은 걸 어떻게든 돈을 받아서 늘 작업을 했지 먼저 해보라는 제안을 한 적이 없어서 이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훨씬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그리고 감독님들과 함께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지은이라는 배우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김필성 감독님이 적극 설득해 주셨고 하고 나서 되게 남의 말 듣기 잘했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임필성 감독님께서 이제 배우 섭외를 안 하셔도 되니까 감독 섭외까지 하신 거군요, 결국은. 사실 이제 이 숙제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감독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해 주신 게 어떤 제약도 없고 굉장히 무책임할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그만큼 이제 만들기 좋다라는 얘기긴 하지만 여기는 되게 응어리처럼 이지은이라는, 사실은 이제 드라마에서는 좋은 연기를 보여줬고 가수로는 활동을 해왔지만 스크린에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던 이지은이라는 배우의 매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연출을 하셨을 텐데,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셨을지, 각자한테 이지은이라는 배우를 어떻게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초반에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생각과 또 연출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서 또 달라진 지점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화정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TV 쪽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꽤 활동하셨고 나의 아저씨 같은 또 걸출한 작품을 했고, 사실 그 음악계에서는 그냥 활동을 한 정도가 아니라 슈퍼스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양쪽을 다 활동하면서도 굉장히 예민한 또 밸런스가 좋은 분이어서 이제 되게 궁금했었고, 근데 그런 기대 이상, 그리고 또 저희를 또 긴장시키는 어떤 또 그런 좋은 의견들, 그런 작업들이 짧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김종관 감독은 벌써 한 편 더 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업을. 그래서 그렇게 좀 어떤 되게 매력적인 아티스트이지 않았나. 네, 이 정도에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제안이 왔을 때 이지은 배우랑 같이 한다는 것에 일단은 큰 매력을 느꼈는데, 이후에 이제 처음 한번 같이 여럿이서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한번 처음 만났는데 그때 느낌이 되게 차분하다. 그리고 이제 여러 면이 있겠지만 그때는 이런저런 일정을 하고 와서 그랬는지 좀 힘도 빠져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느낌이 첫 인상이었고, 그게 제가 이제 밤을 걷다라는 작업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처음에 어떤 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업을 하면서는 어쨌든 그 전에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만 되게 길고 재미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지은 배우님 만나 뵀을 때도 김종관 감독님과는 굉장히 많은 대화를 먼저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말이 느려서 많은 대화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시간이 길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숙하면은. 네, 저는 좀 늦게 합류를 하게 돼서 지은 배우님과 먼저 만나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글을 먼저 생각했을 때 그것 또한 제가 안 해본 작업 방식이어서 배우가 정해져 있고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도 또 저한테는 도전이었는데, 일단 제가 흥미로운
이어야지 배우분에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지은 배우님 또 재밌을 이야기를 찾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약간 보강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지은 배우가 사실 고교생 역을 좀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좀 약간 좀 부담된다 했었는데, 그 전공 감독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뭐 되게 밤늦게인데 너무 대박이라고 그런 칭찬을 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요 얘기를 이지은 배우가 섭외에 응했던 이유가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아이유라는 아주 범대중적인 이미지잖아요. 그게 아주 크기도 하고 공고히 우리 대중들한테 쌓여져 있는데, 본인이 TV 드라마라든가 여러 가지 제의가 들어오는 것은 전형적인 아이유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흔히 말하는 이제 본인이 하는 드라마나 작품들은 다 대자본이 들어오고, 그 대자본을 투여해서 이익을 거두려면 굉장히 그 전형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아이유라는, 이지은이라는 배우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소모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지은이라는 배우, 아이유라는 친구는 상당히 다양한 면을 갖고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의 것을 되게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노래도 항상 나오면 1등 가수고, 배우도 나오면 시청률을 항상 보증하는 그런 배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것에서 탈피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프로젝트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감독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스펙트럼 외에 여기 있는 거를 감독님들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의 이 페르소나의 아이유 편에 이지은 편에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많은 것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갈증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갈증에 이 내 감독님들의 어떤 좀 표현법 이런 것들을 많이 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지은 배우님의 니즈와 또 제작 기획하신 분의 니즈와 또 감독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부담을 갖고 연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색깔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세 박자가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을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색다른 이지은의 모습을 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영화 현장을 갔었는데, 정보 감독 현장 갔을 때는 이지은 배우가 소리를 막 지르고 있더라고요. 해보가 하면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이지은 배우가 이렇게 좀 약간 씩씩하게, 이런 말이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좀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선하게 다가왔었는데, 캐릭터를 이렇게 구상하실 때, 그리고 나서 이지은 배우와 같이 얘기를 하실 때 어떤 점을 좀 부각시키고 싶으셨는지. 그냥 제가 보통 이제 여고생을 매체에서 많이 볼 때 좀 여리여리하거나 그런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서 좀 씩씩한 여고생을 그리고 싶었고, 그거를 지은 씨가 하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아니, 감독님께서 배우복은 내가 진짜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현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복을 받을 만큼 좀 천재성도 발견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천재성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저는 그냥 지은 씨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되게 누군지 모를 수도 있고 신인의 어떤 독립영화 감독인데도 처음 만나자마자 너무 대화가 잘 통해서, 그리고 너무 말 잘 통하는 친구를 만난 기분에 되게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을 받았다길래 천재성은 사실은 감독님이 발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님 굉장히 이제 판타지 장르, 호러 장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오신 감독님으로서 또 진짜 이지은 배우한테서도 그런 면모를 발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녀 캐릭터? 네. 좀 위험한 도전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가장 어울리는 작품이죠, 사실은. 수상자 출신입니다. 근데 좀 재밌었던 거는 처음에 원래 하려고 했던 스토리는
좀 이렇게 지은 씨랑 의견 차이가 좀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 지은 씨랑 이제 다 이렇게 대화가 잘 통했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그 잼잼이란 노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지은 씨, 네, 네. 아이유의 노래. 그렇죠. 그러면서 그 노래가 갖고 있는 어떤 남녀 관계에 되게 이렇게 좀 트위스틱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진심을 그 훔치는 어떤 마녀에 대한 아이템이 있었는데, 뭐 그거랑 연결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되게 재밌어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뭐 저도 뭐 천재성 이런 얘기 좀 웃기긴 한데 지은 씨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는 좀 느꼈죠.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제일 고생시키신 분은 임필성 감독님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블록버스터 같은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좀 위험한 질문이신데 제작비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으로 찍었고, 제가 중간에 유일하게 아마 기획 제작자이신 윤종신 선배님에게 새벽에 되게 짜증을 낸 감독입니다. 제가 전화 오셨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지은 씨가 되게 멋졌던 건 뭐냐면 뭐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본인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수영, 뭐 흡연, 뭐 테니스, 뭐 이런 거 다 못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여름 내내 정말 다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해줬고, 저 같은 경우는 수중 촬영은 사실은 되게 난도가 있는데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끝까지 도전해서 원하는 장면을 찍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기획자분한테 짜증내신 분은 임필성 감독님밖에 없으신 거죠? 네. 임필성 감독님은 저한테 짜증 내셨고요. 다른 감독님들이 박한수 PD한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어떤 그 컴플레인이 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저희가 뭐 당연히 뭐 불평도 있으실 수 있고, 조금 왜냐면 저희도 또 영화 제작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힘드신 점이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저희들도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잘 겪어낸 게 좀 용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 프로젝트의 미덕 중에 하나는 앞에서 장편 영화들은 2년, 3년, 많게는 5, 6년 동안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5, 6년 동안 한 작품 하시는 거예요, 그 감독님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작품은 어쨌든 프로덕션 기간이 짧아야 된다. 예. 그 짧은 미덕이 이 프로젝트가 2, 3년을 간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취지가 깨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간섭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간섭을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거, 감독님이 원하는 거, 배우가 원하는 걸 다 넣으면 그거 1년, 2년, 3년 걸리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게 이지은 배우도 워낙 중요하지만 페르소나의 이 단편영화 시리즈의 첫 번째는 창작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원안이 잘 구현되도록 하는 거, 그게 저희의 몫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프로덕션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고, 예, 저희가 들어드려야 되는 거고. 네, 미스틱 스토리 넷플릭스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감독님, 예, 그래서 하여튼 그날 새벽에 저도 반대로 제작자가 처음이어서 이런 컴플레인들이 있구나 또 하시는 분들은, 예, 가요는 아니던데 뭐 이런 걸 네, 사실은 미스틱 스토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배우는, 저희도 많이 배웠던 과정이었어요. 왜 진짜 이게 업계가 비슷하지만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이에서 저희가 배운 게 되게 커요. 제작사로서.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숙련하는 과정이었고 많이 배웠던 과정이었죠. 예. 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네, 아까 무책임한 어떤 간섭. 이 감독님은 하여튼 다음 거에서 못 뵐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윤종신 씨가 아까 말한 거에 이 기획의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획이 좀 미래형이다라는 생각을 기획 초기부터 했었는데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인고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영화들도 있어요. 물론 그 긴 시간이 가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빠르게 대중들이랑 호흡할 때 약간 묵은 기획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조금은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감독님들과의 대화에서 시작이 됐어요. 감독님 아이디어 뭐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말만 잠깐 술 마시면서 얘기만 나눠도 너무너무 재밌는 게 한 감독님한테 대여섯 개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독님 그거 어떻게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 그거 단편 그러니까 대부분 장편의 환경 속에서 제작께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거기에 선택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아이디어가 구현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실제 대중들도 30분, 20분의 시간들을 컨텐츠를 보려고 하는데 감독님의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게 구현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다 장편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장편으로 가면 그 이야기가 저는 2시간짜리 예를 들면 2시간인데 10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감독님 그 이야기 어디 갔어? 설정만 있고 딴 이야기가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00억이 투여되고 2시간을 보려면 보통의 보편적인 분들한테 그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두루두루 다 재밌어야 되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들었던 그 엣지는 다 사라지고, 예, 그러니까 좀 번뜩이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마모되는 걸 보면서 이 단편 시리즈는 짧은 프로덕션 기간과 순발력 있는 제작 과정으로 충분히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게 딱 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많이 단편 영화의 상업화에 좀 많이들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감독님들의 아이디어들도 이 얘기예요. 감독님들의 아이디어들이 이 창작자들의 아이디어들이 계속 구현이 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제 이런 설정을 가지고 설정값을 가지고 뻗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제 그 김종원 감독님의 영화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기존의 감독님 작품의 배우들이랑 이지은 배우가 그 세계 안에 스며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감독님의 영화 속에서 보는 어떤 캐릭터의 확장성을 봤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임필성 감독님 얘기하셨을 때 벌써 다음 작품을 같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이 좀 씨앗이 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뻗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본 것 같다는. 네, 페르소나가 씨앗이 됐습니다. 그래서 캐스팅의 씨앗?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작은 영화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좀 된 것들이 있고 이게 영화가 내용은 다르지만 느낌적으로 좀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 명의 배우가 그 두 캐릭터를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밤을 걷다에서는 저도 어쨌든 그 이지은 배우를 만나기 전에는 이 시나리오가 나와 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배우를 두고 고민을 하는 와중에 만들어진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 내용들 굉장히 다들 이제 대화들을 해보면 알겠지만 되게 깊은 대화가 되고 재밌는 대화가 되는 그런 배우고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 내용을 깊게 보게 됐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작업으로 잘 이어졌던 것 같아요. 기획에서 이렇게 실현되기까지 긴 시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앞선 촬영장에 다음 찍을 촬영 감독님들이 오셔서 그 IUC 표현에 의하면 영탐하러 오셨나? 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서로가 이제 그 서로의 작품이 힌트가 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네 편의 영화가 완성이 됐는데요. 아마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소나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감독님들의 실험을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마이크를 드리고 또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하얀 셔츠 입으신 분, 네. 볼펜 들고 계신 분. 네. 네, 굉장히 참신하게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두 편이 인상적이었는데 임비사 감독님의 그 속마음과 현실 처음에 그렇게 보이는데 나중에 이 환상과 실제가 이 버무려지는 이 혼란을 그리신 계기가 좀 궁금했고, 김종환 감독님이 그 밤을 걷다가 약간 좀 기억의 의나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기억의 꿈과 죽음에 대한 그 기억을 그렇게 표현하신 계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런 거 좀 얘기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뭐 남자의 어리석음이랄까 뭐 이런 게 되게 참담하게 뭔가 이렇게 대파게 되는 네, 그런 스토리를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그냥 괴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정말 이렇게 뭐 목이 짧다든지 뭐 뭔가 이렇게 장르적인 그런 표현들을 좀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영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박혜주 씨가 목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전 여친이랑 대화하는 그 롱샷을 되게 제가 뭐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어떤 현실적인 얘기지만 하나의 뭐 우화처럼 보이는 그런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좀 최근에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이 영화는 뭐 기억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뭐 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중에 죽음에 대한 것들이 제가 이제 화두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또 어쨌든 기억을 상실한다는 것도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한 형태가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꿈이라는 걸 소재로 해서 그 두 가지 종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그 비슷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가 다음에 이제 또 했던 이제 이지은 배우랑 했던 영화에도 그런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거든요, 영화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뭐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르소나 그 전부터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의 시작을 뭐 그 이지은 배우랑 해가지고 또 그 다음 것들 이렇게 뭐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쪽 분만 해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여러 분들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느낌이 좋았고요. 근데 그 중에 김종관 감독님 작품이 제가 지금 거의 흑백 영화를 안 보다가 근래 예전 고전 영화들을 다시 보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 이 영화를 찍으실 때 아예 어떻게 되게 흑백으로 찍으신 건지 아니면 카메라로 찍고 보정을 해서 흑백으로 만드신 건지, 그리고 또 카메라 영화랑 작업을 할 때도 이게 방법이 달랐을 것 같아요. 조명이나 이런 것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제 이제 옛날부터 흑백 영화에 대한 어떤 그런 꼭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제 옛날에 이제 필름 작업을 할 때는 필름 자체에 이제 흑백 필름을 넣어서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이제 해서 후에 보정을 하는 거지만 이거를 애초에 흑백 영화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모니터 할 때도 이렇게 그런 흑백의 구성으로 했고 그 구성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 꿈속에서 나오는 어떤 비현실성을 영화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 영화를 만드는 그 목적과 재미 중에 하나는 그 되게 영화적인 뭔가 그런 영화만이 할 수 있는 마법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흑백 영화라는 게 제가 좀 표현하는 데 있는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질문, 네. 네 번째 줄 관객분 드릴게요.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비율이 유일하게 다르시잖아요. 그것도 그런 이유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 이게 상영 순서는 어떻게 정했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정동 감독이 대사 중에 좀 제가 실생활에 조금 안 맞는 대사가 조금 제 생각에 있는 것 같아서 키스마크란 말은 너무 세련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역마다 은어 대사 있잖아요. 뭐 시민이나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전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각자 먼저 그럼 키스마크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상북도 포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낼 때 저는 키스마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너무 좀 센 느낌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쓰기에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약간 개봉 목적의 영화라면 좀 사실적으로 막 그렇게 했을 수 있는데 그냥 어차피 넷플릭스가 무표였고 외국인들 네 걱정 너무 궁색한 변명. 네, 기습 공격 당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동네에서 쓰던 단어를 쓰기가 조금 어렵네요. 요즘 말을 함부로 하기가. 네? 말해달라. 그거 아마 그 사투리 아니고 다 전국 공통어일 거예요. 아 그래요? 다 다르던데? 녹취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저기서 그럼 나중에 조용히 그러면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비율 얘기를 먼저. 화면비도 이제 그 흑백이랑 마찬가지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화면비로 이 꿈속의 이미지를 좀 장악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이랑 그 인물들의 배치랑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유미상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대답을.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순서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넷플릭스가 정했고요. 넷플릭스가 정했는데 되게 괜찮은 순서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은 두나 배우랑 이경미 감독의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되게 텐션이 있고 좀 짧은데 이렇게 어떤 스포츠가 관련된 되게 욕망에 관련된 영화가 나오고 제 영화가 대사도 많고 약간 지루한 듯 하다가 정공 감독 영화가 굉장히 재밌고 마지막에 그 김종관 감독 영화로 이제 잘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 한국 넷플릭스에서 정한 건지 미국 넷플릭스에서 정한 건지 저희가 정확히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냥 우리 손을 좀 떠나 있어도 알아서 잘 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절한 순서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처음 기획 단계부터 같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피스로 보느냐, 각각의 4개로 보느냐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나눴던 얘기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이렇게 영화제라서 극장에서 보게 되는 경우, 극장에서 보신 분들과 저희는 지금 처음 얘기를 나누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어쨌든 넷플릭스를 정해지면서 결국은 플랫폼으로 가야 할 4개의 영화가 된 거죠. 4개의 영화가 되면서부터 아까 지금 사이즈 얘기 나왔지만 김종환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게 극장에서 하나로 봐야 될 옴니버스 무비가 됐다면 아마 사이즈도 통일하셨어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문제가 애초에 해결이 좀 된 것은 이것은 4개의 각각의 감독님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4개의 피스고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좀 간 사람으로서 얘기해보면 저는 요번 페르소나 시리즈가 넷플릭스로 갔을 때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는 너 그 영화 봤어? 극장 갔었어? 극장 가서 봤어?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개봉을 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봐야 돼요. 1주일 안이나 2주일 안에 봐야 되는 거죠. 빠르면 3, 4일 안에 못 보면 그 영화 플랫폼으로 와서 봐야 되는데 좀 빨라졌으니까. 네. 그런데 네. 이 영화의 큰 미덕 중에 하나는 제가 지인들한테 넷플릭스에 나왔잖아. 페르소나 봤어? 그리고 어제 저기 이민석 감독님 거까지 봤어. 내일 2개 더 보려고. 네. 이게 사실은 이 영화를 결국 보게 하는데 큰 미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80여 분을 하루에 다 시간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어쨌든 구독자라면 뭐 어떤 분은 심지어 첫 편부터 안 보고 정모 감독님 거 먼저 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관람에 있어서 보게 하는 방법적으로 굉장히 이점이 많은, 한 번을 보면 언젠가는 이틀에 걸쳐서 보는 분도 있고 꼭 한 덩어리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조금 융통성 있는 컨텐츠로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중들에게 접근하기는 물론 완편을 저는 시리즈를 보면 한 번에 다 몰아보는 편인데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한 피스씩 독립적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는 페르소나 이지은 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덩어리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내 덩어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오늘은 난 김종관 감독님을 좋아하는데 하고 먼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각자가 그냥 구성해서 볼 수 있는 달라진 플랫폼에 맞게 관객들이 시청자들이 조금은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획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편만 보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도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어느 분들일까요? 저 안경 끼시고 모자 쓰신 분. 네. 임필성 감독님 그 마지막 장면에 일단 영화를 보는 내내 조금 제가 이제 귀를 기울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숨 같은 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상자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남자 주인공이 있었고 다시 눕는 장면에서 물론 그 관객들의 감상의 자유를 주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촬영 시기와 촬영된 순서 그런 게 궁금합니다. 촬영된 순서는 왜 궁금하실까요? 영상 자료원에서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 같은 그 경우 한숨 이런 거는 ADR 하면서 이렇게 어떤 박혜수 배우 캐릭터의 어떤 찌질함이랄까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녹음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상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환상 특급 같은 그런 우화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는 어떤 남자의 전형적인 어떤 치질함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 비판 이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넣었던 거고요. 촬영 순서는 이경미 감독이 김종관 감독이 제일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찍었나요? 네, 제가 찍은 것 같아요. 제가 찍었고 이경미 감독 다음에 정권 감독이 찍었죠. 네. 제가 제대로 아는 게 없네요. 줘주세요. 제가 더 잘. 제가 4번 현장을 갔는데 김종관 감독님이 제일 긴장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지은 배우를 스크린에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배급될지 모르는 작품에 찍는다라는 부담감과 그리고 4편 중에 제일 먼저 찍는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감독님이 가장 더울 때 작년 여름 가장 더울 때 그때 수중 촬영을 하셨었고 그리고 약간 선선할 때 하셔서 비도 오고 그럴 때 강화도에서 하셔서 이지은 배우가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몸 상태로 가장 피곤한 상태였는데도 제일 좀 이렇게 즐거워했던 그런 환경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경미 감독님 촬영을 하셨죠. 혹시 촬영 과정에서 어려운 점 촬영이 저도 이제 약간 첫 촬영이라서 그 이지은 배우도 첫 영화 촬영이었고 저도 이 프로젝트 첫 촬영이니까 좀 긴장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딱 요맘때였어요. 요맘때 준비해서 7월 초에 찍었는데 근데 밤에 시원하고 그래서 잘 찍었던 것 같아요. 되게 찍을 때 굉장히 기분 좋고 만약에 이 영화의 가장
좋은 추억이 있다면, 뭐 개봉의 사람들 반응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 찍을 때가 제일 좋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처음에 했던 게 긴장이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처음에 해놓고 나니까 또 세 분은 서로 스케줄이 물려가지고 막 서로 되게 힘들게 작업하시고 그래서 첫 봤다가 아쉬웠습니다. 처음에 그 가편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감독님이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제작자로서 첫 가편이 감독님 노트북으로 보게 되는데 그때 보고 이렇게 정말 안도와 환희, 너무 노트북으로 탁 보는데도 너무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자로서 굉장히 기분 좋았던 첫 가편 보는 날이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요번 저희 페르소나 이즈음 편은 반응이 다 제각각 달라요. 근데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여러분들 취향이 다 다른데 반응들을 어디 들어가서 토칭해서 보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의 반응이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취향이 확고한 나인데 어떤 영화를 평을 보려고 어디 들어가서 두루뭉술한 여러 가지가 있는 데서 개수를 센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영화에 대한 평을 분명히 타인에게 의지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거는 나는 정국 감독 이렇게 좋아, 나는 김정은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응들이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들. 그래서 감독님들 따라 본인의 취향에 따라 난 그게 좋았어라고 하는 반응들이 너무 제가 좀 바랬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목적하셨으면 이루신 것 같아요. 페르소나 본 사람들은 다 난 누구께 좋아. 그러니까 곡성 보고 나면은 이게 뭐야, 긴장면에서 이게 뭐야를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신다면 다들 자기의 취향을 각자 드러내는 감상평을 저도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 기회를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기회를 가져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또 기획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페르소나 2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이제 그 접목하는 기획을 하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 지금 기획 중이고 계속 지금 또 어쨌든 창작자 중심의 컨텐츠를 준비 중이고요. 계속 저는 어디서 강남 어디선가 감독님과 술을 마시고 있을 겁니다.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또 그 부천 국제 한타스팅 영화제에서 작품을 또 이렇게 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내년에 또 신작 장편을 찍게 될 텐데 부천에 올 것 같아요, 그 영화도. 그래서 아니 뭐 스릴러기 때문에 뭐 부산에서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거 좀 뭐 열심히 작업해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이번 작업이 좋아하는 감독님들과 또 같이 했고 미스틱 스토리와 또 넷플릭스와 또 그런 또 타이틀 들어보는 재미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전에 했던 영화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찍으면서 느낀 건데 극장용 영화를 하고 있구나. 넷플릭스에 트는 영화인데 그런 걸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뭐 좀 극장에서 이렇게 상영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걸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극장에서 그 관객분들과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같이 만들었던 팀을 만나서 되게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화 극장에서 제 이름이 올라간 적은 영화 음악을 했던 적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획으로 이름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스크린에는 안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스크린에 기획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그리고 또 저 미스틱 스토리가 올라가는 일이 생기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제가 조금 첫 저희 미스틱 스토리 기획 작품이라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걸 기획할 때 영화 관계자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안 구했어요. 영화 제작자나 주위의 제작자도 많지만 저 그냥 감독님들을 만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독님들과 창작자들을 위한 프로젝트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 얘기 세 번째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강조를 해야 되는 게 네. 기획 제작자들은 되게 섭섭해해요. 자기한테 조언 하나도 그쵸, 안 구했다고. 예, 왜냐하면 그들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무조건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왜냐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감독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작곡가이자 창작자인데 창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잘 구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감독님하고 저희 미스틱 스토리하고 그냥 훅짝훅짝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창작자들이 조금 더 많이 구현하고 좋은 이야기들이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 통해서 사라지지 않고 많이들 구현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확고한 취향을 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의 작품들을 잘 찾아보고 서로 그런 환경이 되는 그런 컨텐츠 만드는 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실행 능력을 갖추신 분이 어떻게 보면 영화계로 이렇게 오신 게, 영입이 된 게 저는 좀 다행이라는, 재밌는 일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금 행사는 방구석 일렬이 아니라 메가토크, 페르소나, 그들 각자의 이지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또 부천에서 만나면